주연은 지하철 3호선 앞 구정역에서 내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11월의 서울은 벌써 겨울 냄새가 났어요. 주연은 낡은 검정색 패딩 점퍼에 지퍼를 목까지 올렸어요. 점퍼는 3년 전에 할인마트에서 산 것이었어요. 솜이 군데군데 빠져서 볼품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수연에게는 그게 전부였어요. 바지도 색이 바랜 청바지였어요. 무릎 부분이 약간 해져서 실밥이 보였어요. 발에 신은 운동화는 한때 흰색이었지만 지금은 회색빛이었어요. 밑창이 닳아서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었어요. 주연은 어깨에 맨 크로스백을 꽉 움켜잡았어요. 가방도 오래된 것이라 끈이 해지고 모서리가 닳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20년 만에 열리는 고등학교 동창회였어요. 한성고등학교 99학번. 그때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비록 옷차림은 초라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강남의 거리는 화려했어요.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고급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멋진 옷을 입고 있었어요. 주연은 자신의 모습과 비교가 되어 조금 위축되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아. 친구들이니까. 주연은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았어요. 화면이 금이 가 있어서 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참고 보며 목적지를 찾아갔어요. 레스토랑 라 메종이 보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고급스러운 내부가 보였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하얀 테이블보가 우아했어요. 주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종업원이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신가요? 네. 한성고등학교 동창회요. 아, 네. 안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주연은 종업원을 따라 걸었어요. 레스토랑 안은 정말 화려했어요.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발걸음 소리가 울렸어요. 주연은 자신의 낡은 운동화 소리가 신경 쓰였어요. 드디어 동창회가 열리는 룸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야, 정말 오랜만이다. 어머, 너 완전 안 변했다. 동창들이 반갑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주연은 조용히 들어갔어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공기가 순간 어색해졌어요. 동창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주연의 초라한 모습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주연이구나. 민정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민정은 명품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반짝였어요. 머리는 미용실에서 한 듯 완벽했어요. 화장도 전문가가 한 것처럼 세련되었어요. 안녕, 민정아. 주연이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민정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응. 안녕. 그리고는 다른 곳을 봤어요. 수진도 비슷했어요. 루이비통 가방을 자랑하듯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수연이 왔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원하지 않는 손님을 맞는 것 같았어요. 수연은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하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다들 정말 안 변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연은 빈자리를 찾았어요. 구석진 자리에 의자 하나가 있었어요. 다른 동창들이 모인 중앙 테이블과는 떨어진 곳이었어요. 수연은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았어요. 종업원이 메뉴를 가져다 줬어요. 수연은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코스 요리가 8만 원이었어요.
수연의 한 달 식비와 비슷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와버린 이상 어쩔 수 없었어요. 동창들의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나는 작년에 강남에 집 샀어. 어머, 어디? 청담동 쪽. 아파트 전세 5억에 샀지. 와, 대박. 자랑이 이어졌어요. 우리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야. 애는 국제학교 보내고 있어. 명품 가방 새로 샀는데 진짜 예뻐. 모든 이야기가 돈과 지위에 관한 것이었어요. 수연은 조용히 물을 마셨어요.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이었어요. 수연아, 너는 뭐 해? 갑자기 민정이 물었어요. 모든 시선이 수연에게 집중되었어요. 수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냥 일하고 있어. 무슨 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야. 아, 사회복지사야? 누군가 물었어요. 비슷해. 수연이 모호하게 대답했어요. 동창들의 관심이 금세 사라졌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는 다시 자신들 이야기로 돌아갔어요. 수연은 더욱 소외감을 느꼈어요. 코스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체 요리부터 화려했어요. 하지만 수연은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동창들의 차가운 시선 때문이었어요. 야, 사진 찍자. 누군가 제안했어요. 동창들이 모두 일어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수연을 부르지 않았어요. 수연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치즈. 플래시가 터졌어요. 수연은 그 사진에 없었어요.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조금만 더 참자. 메인 요리가 나왔어요. 스테이크와 랍스터였어요. 평소 수연이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우리 2차 갈까? 식사가 끝나갈 무렵 태호가 말했어요. 좋아. 어디 갈래? 노래방 어때? 모두가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수연에게 묻지 않았어요. 수연이는 어때?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창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글쎄, 자리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리고 비용도. 핑계가 이어졌어요. 수연의 마음에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그들은 정말로 자신을 원하지 않았어요. 20년 전 그때와 똑같았어요. 아니, 더 잔인했어요. 어른이 된 지금은 더 교묘했어요. 수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되었어요. 계산 시간이 되었어요. 1인당 8만 원씩 나왔어요. 종업원이 말했어요.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8만 원. 그녀에게는 너무 큰 돈이었어요. 지갑을 열어봤어요. 5만 원밖에 없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죄송한데.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창들이 쳐다봤어요. 시선이 차가웠어요. 돈이 부족해서.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동창들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아, 그래. 민정이 비아냥거렸어요. 그럼 우리가 대신 낼게. 마치 자선을 베푸는 듯한 말투였어요. 수연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어요. 괜찮아. 카드로 할게. 하지만 카드도 한도가 부족했어요. 결제가 거절되었어요. 수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섞였어요. 동창들은 수군거렸어요. 진짜 형편이 어려운가 봐. 딱 봐도 그렇잖아. 옷도 그렇고. 속삭임이 수연의 귀에 들렸어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결국 민정이 계산을 했어요. 됐어. 내가 낼게. 시혜를 베푸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수연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고마워.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아팠어요. 동창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는 2차 가볼게. 주연아, 너는 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늦잖아. 배제하는 말들이었어요. 주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어요. 동창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수연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민정이 말했어요. 오늘 나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그만 가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주연은 혼자 레스토랑에 남았어요. 종업원들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주연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레스토랑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화려한 조명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연에게는 차갑기만 했어요. 거리로 나오니 바람이 더 차가웠어요. 주연은 패딩 점퍼를 여몄어요. 하지만 마음의 추위는 막을 수 없었어요. 멀리서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즐겁게 노래방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주연만 혼자 남겨진 채로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더 잔혹해졌어요. 주연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오늘 하루가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견뎌야 했어요. 내일도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절망했어요. 마지막 버스가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전광판에는 운행 종료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수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갑을 다시 열어봤어요. 택시비로 쓸 돈이 없었어요. 카드도 한도 초과 상태였어요. 어떻게 집에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어요. 주연은 몸을 웅크렸어요. 벤치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걸어서 갈까? 하지만 집까지는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이 추운 날씨에 걷기에는 너무 멀었어요. 주연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금이 간 화면에 시간이 표시되었어요. 밤 11시 30분.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급하게 걸어갔어요. 아무도 수연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수연은 다시 레스토랑 쪽을 바라봤어요. 동창들은 아마 노래방에서 즐기고 있을 거예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상상되었어요. 나 없이도 잘들 놀고 있겠지. 마음이 더욱 쓸쓸해졌어요. 수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고등학교 때도 이랬어요. 항상 친구들 무리해서 소외되었어요. 도시락도 제대로 싸올 수 없었어요. 교복도 선배가 물려준 것이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똑같았어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받았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원망해봤자 바뀌는 것은 없었어요. 그저 견뎌야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요. 1시간이 지났어요. 주연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손발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때 노래방 건물에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주연의 동창들이었어요. 아, 진짜 재밌었다. 노래 진짜 잘 부르더라.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연은 벤치에서 몸을 움츠였어요.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동창들은 수연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야, 3차 갈까? 어디? 홍대 클럽 어때? 좋아. 그들은 즐거워했어요. 수연 없이도 완벽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자유로워 보였어요. 수연은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나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 그들이 택시를 잡았어요. 여러 대의 택시에 나누어 탔어요. 다들 조심히 들어가.
오늘 정말 재밌었어.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어요. 아무도 수연을 찾지 않았어요. 그녀가 어떻게 집에 가는지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택시들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거리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수연은 홀로 남겨졌어요. 차가운 밤거리에 혼자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었어요. 수연은 일어났어요. 걸어서라도 집에 가야 했어요. 첫걸음을 떼는 순간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동과 함께 벨소리가 났어요. 수연은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할까요? 화면을 봤어요. 응급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수연의 표정이 순간 달라졌어요. 더 이상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어요. 진지하고 집중된 표정이었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네, 이수연입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차분하면서도 권위 있는 목소리였어요. 동창회에서 보여준 작은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전화 너머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45세 남성 환자입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혈압과 맥박은 어떻게 나오나요? 수연이 물었어요. 혈압 20만 120, 맥박 120회입니다. CT 촬영은 했나요? 지금 촬영 중입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제게 바로 연락 주세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전문가의 목소리였어요. 이때 노래방에서 몇 명의 동창들이 나왔어요. 담배를 피우러 나온 것 같았어요. 민정과 수진, 그리고 태호였어요. 그들은 벤치에 앉아 전화하는 수연을 발견했어요. 쟤 아직도 여기 있네. 민정이 수군거렸어요. 뭐 하는 거야? 수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봤어요. 하지만 수연은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전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CT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수연이 물었어요. 뇌출혈로 보입니다. 좌측 두정엽 부위에. 출혈량은 얼마나 되나요? 약 30시 정도로 추정됩니다. 즉시 수술 준비해 주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동창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수연이 하는 말이 이상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수술실 2번과 3번 모두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출혈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준비만 해두세요. 전문적인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동창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마취과 선생님께도 연락했나요? 네, 이미 연락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수연이 전화를 끊으려 할 때였어요. 잠깐, 교수님. 전화 너머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이라는 단어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동창들의 눈이 커졌어요. 교수님? 수연이 교수라고? 네, 뭔가요? 수연이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혹시 오늘 밤 다른 응급 환자도 올 수 있어요. 교통사고 환자 2명이 이송 중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응급실 상황실에도 연락해 주시고요. 제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 상태 계속 모니터링해 주세요. 수연의 지시가 이어졌어요. 모든 말투가 권위 있었어요. 명령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15분 안에 도착할게요. 수연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길에서 택시를 잡기 시작했어요. 손을 높이 들어 신호를 보냈어요. 동창들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방금 전 수연이 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교수님, 수술 준비, CT 결과, 뇌출혈. 이 모든 단어들이 한 가지를 의미했어요. 수연이 의사라는 것을요. 택시가 멈춰 섰어요.
수연이 택시에 탔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주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택시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수연의 모습이 차창 너머로 보였어요. 더 이상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어요.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표정이었어요. 전문가의 모습이었어요. 택시가 사라지자 동창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어요. 방금 뭐라고 했지?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울대병원이라고 했는데 민정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라고. 수진이 덧붙였어요. 세 사람은 망연자실했어요. 자신들이 무시했던 수연이 의사였다니요. 그것도 서울대병원의 교수였다니요. 믿을 수 없었어요. 설마 진짜 의사야? 민정이 물었어요. 하지만 방금 전 수연의 모습은 확실했어요. 전문적인 용어들, 권위 있는 목소리, 응급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모든 것이 진짜 의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뭘 한 거야?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갑자기 오늘 하루가 떠올랐어요. 수연을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이요. 초라한 옷차림을 비웃었던 것, 가난하다고 동정했던 것, 계산을 대신 해준다며 시혜를 베푼 것, 2차에서 배제시킨 것, 모든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진짜 바보였구나, 우리가. 태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들은 노래방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의 즐거움은 사라졌어요. 대신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왔어요. 수연은 그들이 무시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었어요.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그들은 무시했어요. 초라한 외모만 보고 판단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었던 걸까요?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정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연은 응급 환자를 구하러 갔어요. 그들의 사과를 받을 여유도 없었어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동창들은 깊은 후회에 빠졌어요. 20년 만에 만난 친구를 이렇게 대했다니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어요. 택시 안에서 수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동창회에서 위축되었던 모습은 없었어요. 핸드폰을 다시 꺼내 병원에 전화했어요. 응급실이죠. 저 이수연 교수예요. 환자 상태 어떤가요? 목소리에 권위와 책임감이 묻어났어요. 혈압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22만 130이에요. 의식 상태는요? 글래스고 코마 스케일 8점입니다. 알겠어요. 혈압 조절부터 시작하세요. 수연의 지시가 명확했어요. 니카디핀 10행 정맥 투여하고요. 5분마다 혈압 체크해 주세요. 제가 도착할 때까지 절대 혈압 200 아래로 떨어뜨리지 마세요. 전문적인 의학 용어들이 술술 나왔어요.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수연을 쳐다봤어요. 손님,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그래요. 아, 그래서 그렇게 급하시는군요. 네, 응급 환자가 있어서요. 택시 기사는 더욱 속도를 냈어요. 제가 최대한 빨리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환자의 상태가 심각했어요. 뇌출혈량이 30시면 즉시 수술해야 했어요. 조금만 늦어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어요. 한편 노래방 앞에서는 동창들이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야, 인터넷에서 찾아보자. 태호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수연 의사라고 검색했어요. 잠시 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야, 이거 봐. 화면을 다른 둘에게 보여줬어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홈페이지였어요. 수연의 프로필이 떠 있었어요. 신경외과 과장 이수연. 사진 속의 수연은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동창회에서 본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학력을 봐.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신경외과 전임해, 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과자. 화려한 학력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전공 분야도 봐. 수진이 말했어요. 뇌종양 수술 전문, 뇌혈관 질환 치료, 소아 뇌전증 수술, 논문 발표 120편, 국제학회 발표 80회. 수연의 업적들이 끝없이 나왔어요. 이게 진짜야? 민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하지만 화면은 현실이었어요. 그들이 무시했던 수연이 이런 사람이었다니요. 의료계의 최고 전문가였어요. 수술 성공률 봐. 태호가 다른 페이지를 열었어요. 뇌종양 수술 성공률 98.7%, 뇌혈관 수술 성공률 99.2%, 환자 만족도 1위 5년 연속. 놀라운 기록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수진이 다른 기사를 찾았어요. 수술비 없는 환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 매달 셋째 주 토요일 무료 의료봉사, 의료계 공로상 수상. 수연은 실력뿐만 아니라 인품도 훌륭했어요.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어요. 돈을 받지 않고 수술해 주기도 했어요. 우리가 정말 바보였구나. 민정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돈과 지위만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따로 있었어요. 수연처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숭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무시했어요. 연봉도 찾아보자. 태호가 검색했어요. 서울대병원 과장급 연봉. 최소 연봉 2억 5천만 원. 개인 진료 포함하면 4억 이상 가능.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그들이 자랑했던 연봉의 몇 배였어요. 민정의 피부가 연봉보다도 훨씬 높았어요. 집도 좋은데 살 거고, 차도 좋은 거 탈 거고. 하지만 수연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초라한 옷을 입고 왔어요. 겸손했어요. 왜 아무 말 안 했을까? 수진이 의문을 표했어요. 자랑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곧 답을 알 수 있었어요. 수연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실력자는 조용했어요. 떠들어대지 않았어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어요. 이때 노래방에서 다른 동창들도 나왔어요. 야, 너희 뭐해? 왜 여기서 핸드폰만 보고 있어? 태호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 수연이야. 다른 동창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헐, 진짜. 수연이가 서울대병원 교수라고? 거짓말 아냐? 하지만 화면이 모든 걸 증명했어요. 동창들은 하나둘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무시했던 수연이 의사였다는 것을요. 그것도 최고 수준의 의사였다는 것을요. 우리 진짜 바보였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어요. 자신들의 행동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수연을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랐어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배제했어요. 계산도 못한다고 동정했어요. 2차에도 오지 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부끄러운 기억이었어요. 지금이라도 사과하자.
민정이 말했어요. 병원에 찾아가서라도. 하지만 다른 동창이 말했어요. 지금은 수술 중일 거야. 환자 살리느라 바쁠 텐데. 그들의 사과를 받을 여유가 없을 거예요. 수연에게는 환자의 생명이 우선이었어요. 동창들은 깊은 죄책감에 빠졌어요. 20년 만에 만난 친구를 이렇게 대했다니요. 그것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요. 한편 수연은 병원에 도착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환자는 어디 있어요? 3번 응급실에 있습니다, 교수님. 간호사가 안내했어요. 수연은 즉시 환자에게 다가갔어요. 환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가족들이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버지 괜찮을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환자 차트를 확인했어요. CT 영상을 자세히 봤어요. 혈압은 지금 어떻게 나와요? 20만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좋아요. 이 상태 유지하세요. 수연은 즉시 수술 결정을 내렸어요. 수술실 준비됐나요? 네. 2번 수술실 준비 완료입니다. 그럼 바로 올라가요. 수연은 가족들에게 설명했어요. 뇌출혈로 인한 응급수술이 필요해요. 위험하지 않나요? 수술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요. 믿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연의 말에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서 확신을 받기 때문이에요. 환자가 수술실로 옮겨졌어요. 수연도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흰 수술복을 입은 모습은 당당했어요. 동창회에서의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곳이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 그것이 수연의 정체성이었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교수님, 준비 완료됐습니다. 좋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수연이 수술대 앞에 섰어요. 환자를 구해야 했어요. 그것이 의사로서의 사명이었어요. 동창회에서 당한 모든 것들은 잊었어요. 지금은 오직 환자만이 중요했어요. 메스. 수연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고 신속한 움직임이었어요. 20년간 쌓아온 실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어요.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수술실 안에서 수연의 손은 마치 예술가의 손처럼 정교했어요. 메스를 잡은 그녀의 손에는 전혀 떨림이 없었어요. 20년간 수천 번의 수술을 해온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출혈 부위가 보이네요. 수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혈 클립 주세요. 간호사가 즉시 도구를 건넸어요. 수연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혈압은 어떻게 나와요? 19만 100입니다, 교수님. 좋아요. 이 상태 유지하세요. 수술실 밖에서는 환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괜찮을까? 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수연 교수님이 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아들이 위로했어요. 이수연 교수님이 누구야? 며느리가 물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제일 실력 좋은 신경외과 의사래. 뇌수술로는 국내 최고라고 하더라. 가족들은 수연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들에게는 수연이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한편 동창들은 여전히 노래방 앞에 서 있었어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진짜 믿어지지 않아. 민정이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그 수연을 무시했다니. 태호도 한숨을 쉬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예전부터 조용했잖아. 수진이 말했어요. 근데 공부는 정말 잘했어. 맞아. 항상 1등이었지. 동창들은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렸어요.
수연은 언제나 조용했어요. 하지만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이었어요. 특히 과학 과목에서는 독보적이었어요. 그때도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렸잖아.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의대는 무리라고.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수연이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요. 동창들은 현실을 말해줬다고 생각했어요. 의대는 돈이 많이 든다고 했어요. 가난한 집 아이에게는 무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공부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그 결과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어요.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어요. 졸업 후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하버드에서 전임의 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지금은 서울대병원의 과장이 되었어요. 모든 것을 혼자 해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주변에서는 포기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정말 바보였구나. 민정이 후회했어요. 그때부터 수연을 무시했던 거야.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들은 자신들의 편견을 깨달았어요. 경제적 능력으로만 사람을 판단했어요. 겉모습으로만 평가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수연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에 있었어요. 끝까지 노력하는 끈기에 있었어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는 숭고한 정신에 있었어요. 수술실에서는 수술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수연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하지만 손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출혈 부위 봉합 완료했습니다. 뇌압은 어떻게 나와요? 정상 범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거의 다 됐어요. 수연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였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환자의 생명이 구해지고 있었어요. 이때 응급실에 또 다른 환자가 실려왔어요. 교통사고 환자였어요. 이수연 교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수술 중이신데요. 이 환자도 뇌외상이에요. 급해요. 간호사들이 급박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수연은 수술을 마쳐야 했어요. 환자 하나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교수님께 연락해 보세요. 김 교수님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시고, 박 교수님은 다른 수술 중이세요. 응급실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뇌외상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수연뿐이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지금 수술 중이었어요. 딜레마였어요. 교수님께 말씀드릴까요? 아니에요. 수술 집중하시게 두세요. 간호사들이 최선을 다해 응급처치했어요. 수연이 수술을 마칠 때까지 버텨야 했어요. 수술실 안에서 수연은 마지막 봉합을 하고 있었어요. 거의 끝났어요. 환자 상태 안정적입니다. 뇌압도 정상이고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4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지치지 않았어요. 환자를 구했다는 보람이 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모두 고생했어요. 수연이 수술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수술복을 벗으며 밖으로 나왔어요. 가족들이 달려왔어요.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출혈을 모두 제거했고 뇌압도 정상입니다. 이제 회복만 하면 됩니다. 가족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버지가 살았어요. 수연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이런 순간이 있어서 의사를 계속하는 거였어요. 돈이나 명예보다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뛰어왔어요. 교수님, 응급 환자가 또 있어요. 교통사고 환자인데 뇌외상이에요. 수연은 바로 응급실로 향했어요. 피곤하지만 또 다른 생명을 구해야 했어요. 환자를 보니 상태가 심각했어요. 언제 사고 났어요?
1시간 전입니다. CT는 찍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수연이 영상을 확인했어요. 이 환자도 수술이 필요했어요. 바로 수술실로 올려보내요. 네, 교수님. 수연은 다시 수술복을 입었어요. 오늘 2번째 수술이었어요.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환자의 생명이 우선이었어요. 이것이 의사의 숙명이었어요. 동창들은 아직도 노래방 앞에 있었어요. 집에 갈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수연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컸어요. 지금 수술하고 있을까? 당연히 하고 있겠지. 환자 살리고 있을 거야. 그들은 수연을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있을 수연을요. 그런 숭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무시했어요.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작은 사람들인지 깨달았어요. 겉모습과 돈만 신경 쓰는 속물들이었어요.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수연은 그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었어요.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차원에서요. 우리 정말 바보였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연에게 상처를 준 것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그들은 깊은 후회에 빠졌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수연의 2번째 수술이 끝났어요. 교통사고 환자도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어요. 수연은 수술복을 벗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하루 종일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동창회에서의 일, 그리고 연달은 응급수술까지요. 하지만 2명의 환자 모두 구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수연은 의사 휴게실로 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뿌듯함이 있었어요. 오늘도 생명을 구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간단히 세수를 하고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몸의 피로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휴게실에는 수연 혼자만 있었어요. 새벽 시간이라 다른 의사들은 모두 쉬고 있었어요.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새벽 풍경이 보였어요. 아직 어둡지만 곧 해가 뜰 것 같았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어요. 이때 수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어요. 민정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수연아, 정말 미안해. 오늘 우리가 너무했어. 수연은 메시지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군요. 자신의 정체를 알고 나서야 사과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면요? 아마 사과하지 않았을 거예요. 수연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다른 메시지들도 계속 왔어요. 수진, 태호, 다른 동창들에게서도요.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모두 무시했어요. 그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수연은 핸드폰을 끄고 소파에 누웠어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오늘 하루가 길었어요. 동창회에서 당한 굴욕도 생각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누구인지 더 확실해졌어요. 자신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요. 1시간 정도 잠을 잤어요. 알람 소리에 깼어요. 아침 회진 시간이었어요. 수연은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환자들을 돌봐야 했어요. 수연은 병동으로 향했어요.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인사했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젯밤 수술 고생 많으셨어요. 환자분들 상태 어떠세요? 간호사들의 밝은 인사가 기분을 좋게 했어요. 이곳이 진짜 자신의 자리라는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 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어젯밤 수술받은 환자였어요.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어요. 선생님, 환자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깨셨군요. 기분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환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주연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이런 순간이 있어서 의사를 하는 거였어요. 환자 가족들도 와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건강하게 회복하시는 게 최고의 감사예요. 주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두 번째 환자도 확인했어요. 교통사고 환자였어요. 이 환자도 의식이 돌아왔어요. 아직 좀 어지러우실 거예요. 며칠 더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네, 선생님. 환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분들 연락은 드렸나요?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네, 부모님이 오시는 중입니다. 좋아요. 회진을 마치고 수연은 외래 진료실로 갔어요. 오늘도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뇌종양 환자, 뇌혈관 질환 환자들이요. 모두 수연을 믿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환자가 들어왔어요. 70대 할머니였어요. 뇌종양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분이었어요.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선생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두통도 없고 어지럽지도 않아요. 할머니의 밝은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CT 결과도 깨끗해요. 완전히 회복되셨네요. 주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선생님이 생명의 은인이에요. 할머니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다음 환자는 30대 남성이었어요. 뇌동맥류로 수술을 받은 분이었어요. 몸 상태 어떠세요? 완전히 정상이에요. 운동도 할 수 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루 종일 이런 환자들을 만났어요. 모두 수연 덕분에 건강해진 사람들이었어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수연은 이런 순간들이 소중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였어요.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보람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수연은 병원 구내식당에 갔어요. 다른 의사들, 간호사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어젯밤 수술 정말 대단했어요. 후배 의사가 말했어요. 4시간짜리 수술을 그렇게 깔끔하게.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수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교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후배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봤어요. 수연은 이런 시선들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책임감을 느꼈어요.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연구실로 갔어요. 논문을 써야 했어요. 최근에 성공한 수술 사례를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었어요. 다른 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연구실은 조용했어요. 의학 서적들이 가득했어요. 수연이 20년간 모은 책들이었어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했어요. 환자를 더 잘 치료하기 위해서였어요.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동창들에게서 계속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수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하자. 수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지위를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는 것이었어요. 만약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요? 계속 무시했을 거예요. 수연은 메시지들을 모두 삭제했어요. 그들과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변한 것은 없었어요. 오후에는 수술이 또 있었어요. 뇌종양 제거 수술이었어요. 40대 여성 환자였어요. 가족들이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을 믿어요. 꼭 성공시켜 주세요. 가족들의 간절한 부탁이었어요.
주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고요. 환자를 구하는 의사가 진짜 자신이라고요. 동창회에서 무시받았던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더 소중했어요. 환자들과 동료들이 자신을 믿어주는 것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주연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고 숙련된 움직임이었어요. 오늘도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중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주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병원에 나와서 환자들을 돌봤어요. 수술하고 진료하고 연구하는 하루하루였어요.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은 이미 잊은 것 같았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환자들의 건강이 우선이었어요. 오늘도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50대 남성이 뇌종양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선생님, 수술하면 완전히 나을 수 있을까요? 환자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종양의 위치를 보면 제거 가능해요. 주연이 CT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시면 양성 종양이에요.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그럼 언제 수술할 수 있나요? 다음 주 화요일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환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주연은 이런 순간이 좋았어요.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서요. 진료를 마치고 병동회진을 했어요. 지난주에 수술받은 환자들을 확인하러 갔어요. 첫 번째 환자실에 들어갔어요. 동창회 날 응급수술 받은 분이었어요. 선생님, 환자가 밝게 인사했어요.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어요. 기분 어떠세요? 완전히 좋아졌어요. 어지럽지도 않고 두통도 없어요. 환자의 가족들도 함께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아버지가 살아났어요.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도 깊게 인사했어요.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다행이에요. 주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다음 병실로 이동했어요. 교통사고 환자도 확인했어요. 이 환자도 거의 회복되었어요. 내일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주연이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정말요? 환자가 기뻐했어요. 네, 상태가 아주 좋아요. 회진을 마치고 수련이들과 회의를 했어요. 이번 주 수술 계획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연이 스케줄을 점검했어요. 화요일 뇌종양 수술 2건, 목요일 뇌동맥류 수술 1건, 금요일 소아 뇌전증 수술 1건. 바쁜 일주일이 될 것 같았어요. 소아 뇌전증 수술은 특히 신중해야 해요. 주연이 수련이들에게 당부했어요.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네, 교수님. 수련이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논문 작성을 계속해야 했어요. 최근 성공한 수술 사례를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다른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교수님,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요? 주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누구죠? 고등학교 동창분이라고 하시는데요. 주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동창이라니요. 분명 지난번 동창회 사람들일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다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가려 할 때였어요.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의 목소리였어요. 주연아, 나야, 민정이. 주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주연이 포기하듯 말했어요. 잠시 후 민정이 들어왔어요. 수진과 태호도 함께였어요. 그들의 모습은 일주일 전과 달랐어요. 조심스럽고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주연아, 민정이 말을 시작했지만 이어지지 않았어요. 뭐 하러 왔어요? 주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수진도 사과했어요. 그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태호도 덧붙였어요. 하지만 수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요? 내가 의사라는 걸 알고 나서. 수연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였어요. 만약 내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면 아마 지금도 무시했겠죠. 동창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수연의 말이 맞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민정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때부터 너를 무시했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가난하다는 이유로. 수연은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그래요. 20년 전부터 그랬죠. 나는 항상 투명 인간이었어요. 가난하고 초라한 존재였죠. 동창들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자신들의 과거 행동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연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지만요. 수연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섞였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냈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했어요. 장학금 받으면서 의대를 다녔어요. 미국 유학도 혼자 해냈어요. 동창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수연의 노력을 무시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어요. 수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지난주 동창회에서 본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수연의 말에 동창들은 더욱 위축되었어요. 수연아, 민정이 다시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우리 다시 친구가 될 수 없을까?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친구요? 우리가 언제 친구였나요? 20년 전에도 친구가 아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연의 말이 차갑게 들렸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수연아, 제발. 수진이 간청했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줘. 정말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수연은 단호했어요. 기회요? 20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한 번도 저를 인정하지 않았죠. 수연이 책상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건 너무해요. 동창들은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수연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미안해. 민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충분히 상처받았어요. 이제는 자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가세요. 수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바빠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동창들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수연아, 태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논문 작성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동창들이 나간 후 수연은 혼자 있었어요. 조용한 연구실에서 논문을 썼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앞으로만 보고 싶었어요. 환자들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그것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의사 이수연.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어요.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었어요. 내일도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수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조용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였어요. 자신의 삶에 만족했어요. 누구의 인정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환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들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수연은 다시 논문 작성에 집중했어요. 의학 발전을 위해서였어요. 더 많은 환자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것이 수연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조용하지만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진정한 성공자였어요. 그 누구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수연의 하루가 평온하게 마무리되었어요. 내일도 새로운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수연은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었어요. 의사로서의 자부심이었어요. 동창들은 병원을 나서며 깊은 후회에 빠졌어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친구를 잃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연은 그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었어요.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그들이 추격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수연의 조용한 승리였어요.